그 다음에 보시면 한국의 조약 종료 사례 3을 보시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반 폐기선언을 통해서 폐기된 두 건이 있습니다. 78년 대만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카트 대통령이 일반 폐기한 선례가 있고 2001년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ABM 군축 경제 그 조약이죠. ABM 조약을 러시아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폐기한 선례가 있습니다. FTA에 대해서 이런 선례가 있는 건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선례는 현재 없습니다. 일단 7번은 FTA 폐기 사례가 아니라 협상을 하다가 중단된 사례들, 예를 들어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스위스,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하다가 현재 중단되었고 언제 재개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총대선 승리와 한미 FTA 관련해 향후에 만일 발효가 된다면 그 일정이 어떻게 될지에 관한, 그래서 내년 4월 총선, 그 다음 4월 총선에서 12월 대선, 그 다음 12월 대선 이후 해서 3가지 정도의 이 정세적인 변곡점들이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별로 이 대응 전략은 뭐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판의 맨 밑에 보시면은 향후 이 세 개의 국면에서 ISD 삭제를 포함한 전면 재협상이냐 아니면은 집권 후 즉각 폐기를 요구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내부의 관점상의 차이가 현재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은 그 한미 FTA 폐기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전면 재협상 또는 폐기 의제화의 전제. 역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대통령이 설사 단독으로 폐기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힘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 한 그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거다. 특히 이 폐기에 대해서 60% 이상의 국민적 동의가 준비되어야 한다. 절대적 필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한미 FTA 협정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조약 폐기는 확립된 주권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의 현실에서 볼 때 하나의 사상 초유의 대실험이지 않을까. 신채호 선생님 과거에 요청의 날을 놓고 조선상고사에서 조선 역사 1000년 이래 제1대 사건이라고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바꿔서 조선 역사 2000년 이래 제1대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절차적으로 폐기 곧 일방 종료는 예상 가능한 모든 구제 수단이 소진되었을 때 선택할 마지막 비상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국민 대중들을 설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례적 조치가 아니라 이 설득 과정의 마지막 종착점이 FTA 폐기라는 의미이다. 실제 통상협상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협정문의 대대적 개정, 우리가 요구하는 전면 재협상을 통한 협정문의 대대적 개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황은 폐기냐 아니냐, 결국은 그 선택의 문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구적 수단들을 동원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폐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충분히 설득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각 시나리오별로 미국과 조중동, 한나라당,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스통, 그 가스통 연합군 사이에 각종의 여러 가지 정말 지금 상상하기도 싫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로 봅니다. 하지만 이번 판사들이 나와서 보듯 다양한 설득 코드와 채널을 가동시켜 이 연합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냥 방치 후 배제하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폐기에 대한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 미국과 한나라당, 조중동, 가스통 이 연합의 예상을 해볼지가 뭐가 있을까 할 때 대략 세 가지 큰 줄기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시를 압박한다든지 무역 보복을 협박한다는 방법이 있는데 무역 보복은 현재 WTO 규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시, 예를 들어 한국이 투자할 돈 빼간다 하는 이야기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력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그 표를 보시면 제가 표를 인용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게 일어나겠냐 하는 이야기인데 2010년 보시면은 그 표의 맨 밑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808억 달러를 투자했고 미국은 우리의 2263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자꾸 이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돈이 더 많다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전히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 직접 투자만 이야기하지 간접 투자 빼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 작년에 215억 불을 했는데 미국은 267억 불을 우리한테 투자를 했고 근데 문제는 간접 투자, 증권 투자를 보시면은 우리가 340억 달러를 엄청 넣은 건데 이거 과거 10년 전에 비교하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700억 달러를 우리나라 정시에 여의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한 2천억 불을 투자한 셈이 되는데 작년에 이 말은 엄청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여의도는 월가의 ATM 현금 인축 역할을 제대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익이 짭짤한 증권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렇다면 미국 투자자가 이 돈을 짭짤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돈을 왜 빼가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그렇게 빼가고 먹을 건 모릅니다. 미국이 다시 금융위기에 와서 달러가 부족해서 돈 빼가는 그건 충분히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건 지금도 가능하고 앞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우리가 폐기할 때 가서 갑자기 돈 빼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표에서 보다시피 여전히 여의도는 월가의 짭짤한 수익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다지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심리적 효과가 더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나와보시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북한 변수입니다. 필요할 경우에 아마 북한을 적절히 자극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끌어올리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중국 변수를 함께 고려하면 긴장의 격화가 무력 충돌까지 에스컬레이션 되기로는 될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대국민 심리전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우리도 역시도 엄청난 격전을 치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영이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팔을 비틀 수는 있어도 부러뜨릴 수는 없다. 즉 미국은 여전히 군사가 경제적으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문제는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이 준비된 역량이 미국이 팔을 비틀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대중의 공미주의, 미국에 대한 공미주의적 사회 심리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한미 이렇게 발효를 전제로 했을 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특히 총대승과 관련해서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가 둘 다 우리가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아주 행복한 경우가 되겠고, 다음은 둘 다 패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주 우리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나와 나는 둘 중 하나만 야권이 승리하는, 야권과 시민사회가 승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둘 다 이겼을 경우에는 총선 승리 후에 즉각 날치기 법안 원상 회복을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통상절차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고, 이 조약의 종료 절차를 입법화, 다시 말해서 국회에 폐기 TF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조약의 종료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총선에 승리한 다음에 국회가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약을. 그래서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입법 나아가서 미국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 기조로 대선까지 특히 대선 후보의 가장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한미 FTA 폐기 선언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와 다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지만 대선에서 패배했을 경우가 있겠고, 다는 총선에서 졌지만은 대선에서 승리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양쪽 다 아주 지난한 협상,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
심란한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미국과도 마찬가지 아주 긴 싸움이 될 거로 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좀 뭐 생각이 끔찍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하는 대로 풍치한 도수 가는 거 외에는 다른 뭐가 있을까? 좀 우울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당장 폐기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조약의 종류와 관련된 입법 조치와 폐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1월 2일자에 발효가 된다면 미국의 기득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기업에. 그래서 이때는 ISD 관련된 손대수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만일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날치기 법안, 원상회복 대책, 폐기로 인한 국내 피해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등도 함께 살펴서 만반의 이런 준비를 국회 차원에서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갈 길도 바쁘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비준하고 날치기 비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서명해버리면 이제 한미FTA는 실제 어찌할 수 없는 거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날치기, FTA 날치기 투쟁위원회에서 가열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국권에서 힘내서 싸우고 있습니다. 판사들까지 나서서 국민적 여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효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고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 얼마든지 무효화 투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제 발제 토론에 지금까지 이 한미 FTA 반대 무효화 투쟁에 정말 튼튼한 이론을 제공해 주시고 정보를 주셔서 함께 싸우셨던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